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5가구 중에 4가구는 전셋값이 6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화 릴리사가 수도권 아파트 327만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억 원 이하의 전세 비중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년 전보다 2.4%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에 전셋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아파트는 전셋값이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서울의 경우 구별로 가격 편차가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가구당 평균 6억 4,991만 원이었지만 전셋값이 가장 높은 곳은 12억 원을 넘었고요. 가장 낮은 지역은 3억 원 정도로 최대 3배 이상,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상담 내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이제 3월달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 관점에서는 좀 3월 달부터는 좀 많이 이사 시즌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분양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좀 알짜 분양 단지를 좀 같이 한번 미리 알아보고 또 이 관련돼서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 좀 풀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내용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재밌는 사실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온도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자, 작년 온도라고 하면 좀 약간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뜨거웠던 그런 거라면 23년도는 좀 많이 좀 차가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인포 자료에 따르면요. 22년도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1월달, 2월달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보통 이제 분양을 많이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작년에 이제 1월, 2월 분양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는 22년도 3월달에 이제 한 12,327 가구가 이제 분양을 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좀 다운되다 보니까요. 1월달, 2월달 계속적으로 좀 연기하는 분양 단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지들이 이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제 3월달 예정이긴 한데 3월달 같은 경우 이제 21,397 가구가 분양 예정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뭐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3월달 분양 예정인데 또 4월달 연기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뭐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1월, 2월보다는 이제 좀 더 분양 단지들이 좀 나오는 게 따라서 좀 숨통이 조금은 좀 트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눈여겨볼 아파트 분양 지역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강동 고덕 강일 3단지 아파트가 나오는데 좀 다른 아파트하고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으로 나오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토지가 땅값이 워낙 비싸죠. 그래서 서울의 평당 가격은 높다 보니까 토지 플러스 이제 우리 건물까지 합친 가격이 이제 원래 보통 우리 분양가라고 하는데 워낙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좀 더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로 나가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뭐 일단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고덕 이쪽 이 고덕에서도 상당히 메인 자리 옆에 이 고덕 강일 3단지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우측이 바로 미사 강변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토지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는 빠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이제 공급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첫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하는데 1,305 중에서 500호가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경쟁률 치열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4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 40년 어마어마하죠.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 뭐 10년, 5년, 10년이 기본적으로 해서 나중에 분양받는 형식 많이 되는데 자, 무려 40년 거주하고요. 재계약한 다음에 또 플러스 2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40년 추가 8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는데 모든 뭐 임대주택은 아니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분양받았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한 거면 임대료를 내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5,5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3억 5,500만 원의 서울에 집을 아파트 단지를 그것도 강동 고덕에다 마련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옆에 뭐 미사나 그다음에 고덕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많을 것 같고요.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대료는 뭐 토지값이 오르면 조금 오를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보증금이라는 개념은 뭐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라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3억 5,500만 원은 이미 분양을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만 월 40만 원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 공급을 진행하고 있고 일반 공급에 대한 1순위 부분은 3월 2일과 3일 날 진행됩니다. 그래서 1순위로 일반 청약 좀 지원하실 분들은 좀 눈여겨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일단은 뭐 이 부분 장점과 단점 같이 풀어드리면 일단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뭐 인근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고덕이라는 지역이 현재는 서울의 어떻게 보면 외곽 지역이라고 좀 눈여겨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앞으로는 좀 더 서울의 관문도시의 역할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요. 일단 지하철 9호선이 가장 큰 뭐 영향을 미치겠죠. 9호선이 개통될 때마다 9호선 인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 지금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과 뭐 5단계 추가 연장 다양하게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 구간에 따라서 고덕 일대도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됨에 따른 뭐 5호선도 있긴 하겠지만 이 9호선과 연장되면 상당히 가치가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우리가 3억 5,500만 원의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물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는 떨어지겠죠. 자, 콘크리트 구조 뭐 40년을 기준으로 잡는다 했을 때 우리가 40년 임대주택을 거주한다고 하면 어쨌든 건물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토지값이 오른다면 임대료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이슈 지역은 바로 이문 희경 뉴타운이 또 많이 요즘에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이문 희경 뉴타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상당히 큰 굵직한 세대수를 자랑하는 곳인데 자, 지금 현재 뭐 입주한 뭐 단지들도 있고 뭐 지금 현재 뭐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있는데 자, 휘경자이 디센치아가 이제 휘경 3구역 주택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의중앙선과 그다음에 외대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회기 그다음에 외대 이 사이에 껴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자, 총 1,806호 중에서 한 707가구가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39에서 84제곱
안에 있는 일반 분양이 이제 되는 진행이고요. 23년도 3월 중에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보면 뭐 지금 레미안부터 해서 다양하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 어찌됐든 자이가 제일 먼저 3월달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희경 뉴타운이 현재 이문이나 희경 뉴타운이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상황이 뭐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분양 시점을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분양 시점 미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월달 분양 예정이라고 하긴 하지만 뭐 연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어쨌든 이 자이 디센시아가 상당한 분양 흥행 성적을 내줘야지 앞으로 뭐 아이파크나 라그란데 레미안 같은 경우가 앞으로 그에 따라서 유동할 수 있고, 만약에 흥행이 좀 실패했다 하면 어느 정도 좀 다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분양가는 지금 무성이 좀 다양하게 뭐 얼마대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저는 그냥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팩트는 아니겠지만 인근 시세를 보면요, 희경 SK뷰를 한번 호갱론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 113제곱 기준 따졌을 때 이제 우리가 전용 면적 84겠죠. 84 기준 따졌을 때 거의 한 9억 5천에서 10억 5천 사이가 지금 현재 실거래가 찍혔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이 자이 디센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측정을 할 텐데 84제곱 기준을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흥행 성공의 기준은 10억 미만, 뭐 발코니의 그런 확장 비용을 제외한 기준이 한 9억 후반대로 간다면 한 평당 마지노선인 평당 3,300 정도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인근 시세 대비했을 때 물론 뭐 조합에서는 좀 욕심을 내 가지고 뭐 3억 뭐 3,500 정도 이상도 노려볼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10억 이상의 84제곱이 넘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분위기상으로 상당히 좀 압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중순에 물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84제곱이 만약에 10억 미만 9억 후반대만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분양은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 뭐 레미안이나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9억 후반대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3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3월 중순이라는 건 현재 기존은 지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 희경 뉴타운 눈여겨보시는 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지역 분석해서 좀 놀고 있는 청약통장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재테크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3월에 눈여겨볼 만한 아파트 분양 지역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3월에는 특히나 서울에서도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이 되는 만큼 우리 투자자들의 또 실소유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서울 강동구와 동대문구의 분양 단지들에 대한 시그널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또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잘 고려하셔서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기회들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부천 상동에 위치한 사랑마을 청구아파트입니다. 1993년식이고요. 50평이고 용적률은 223%입니다. 7억 원에 매도를 하고 후암 3구역 대지 10평에 3룸 빌라 7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할지 보유를 할지 고민인데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되면 전망이 궁금합니다. 매매가는 최고 8억 1천만 원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후암동의 빌라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부천 일기 신도시네요. 자, 일단은 그 후암동을 얼마에 매입한다고 문자 남기셨죠? 제가 금액을 못 들어가지고 7억 9천이. 7억 9천에 후암동을 매입한다고 하셨고, 일단은 지금 사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일기 신도시로 이제 93년도면 연식은 좀 오래됐습니다. 연식은 오래됐고 현재 일기 신도시 뭐 재건축 특별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재건축 기대 심리가 있는데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용적률이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좀 가치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용적률 200% 이상이면 상당히 좀 재건축의 수익성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7억 매도를 일단 생각하신다 하시는데 저는 답을 좀 다양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시점에서 후암동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 하는데 이 동호암 쪽 라인으로 투자하신다는 거는 좀 상당히 현재 시점에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차라리 그 돈이면 청파나 아니면 다른 뭐 청파 쪽이나 아니면 그 왼쪽 이쪽 원효로 쪽이나 좀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차라리 그 돈이면 그쪽 지역을 투자하는 게 낫지. 좀 동호암 쪽으로 하기에는 물론 뭐 지금 가칭을 해서 뭐 후암 1구역이나 3구역에서 동호암 쪽 라인들 뭐 추진하고 있고 동일도 뭐 20-30% 이상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지역에 풀어드릴 텐데 일단은 뭐 사랑마을 먼저 풀어드릴게요. 일단 자 이쪽에서 제일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들이 이 길을 중심으로 송내역을 중심으로 옆에 이제 상동역이 있겠죠. 이 중심으로 여기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1기 신도시 지금 부천 뭐 중도 신도시 1기 신도시에서 제일 먼저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왔죠. 인가 나왔고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에서 뭐 현대건설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3월 중순에 좀 시공사 선정 관련돼서 하는 것 같은데 자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나왔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재건축 특별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리모델링을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사랑마을이라는 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좀 평수가 좀 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평수가 50평이라고 하면 대지지분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대지지분 많이 나올 텐데 자, 이 사랑마을이라는 기준이 위치적으로 좀 좋습니다. 왜냐면 해볼게요. 자, 이 단지를 그려볼게요. 단지 중에서 이 사랑마을 이 라인이 어떤 내용이 좋냐면 자,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있습니다. 자, 초중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초품화 아파트라고 하면 좀 인기 많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당히 옆에 인근의 역까지 거리도 뭐 멀지 않죠. 뭐 우리가 서울에서야 뭐 10분 거리면 좀 멀지 않나 하지만 경기도권에서 10분 거리면 상당히 역과의 거리도 가까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인프라 뭐 법원 같은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긴 한데 자 문제 뭐냐면 우리가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엄청나게 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새로 지었을 때 인근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를 뛰어넘을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뭐 포인트 잡을 만한 게 주상복합 그나마 뭐 아파트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뭐 주상복합 쪽으로 좀 봐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뭐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다시 지도 넘어갈게요. 자 그나마 좀 인근의 가격이라고 스카이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나마 좀 새로 지은 아파트라고 할 텐데 자, 뭐 평수는 물론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 지금 주상복합 새로 지었고 고층의 45층에 역 바로 가깝게 여기 그냥 붙어 있죠. 역까지 바로 붙어 있고 물론 아파트 단지하고 비교하고 좀 약간 애매하긴 하겠지만 자 신규로 2018년도 그나마 지었던 게 최근 실거래가가 7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넓은 평수로 가볼게요. 자, 자 힐스테이트 중동을 한번 볼게요. 힐스테이트 중동을 가보면 그러면 그다음에 평수 넓은 뭐 120제곱 대비 뭐 14억대도 있지만 보면 11억 5천 정도 나와 있는 것도 있죠. 11억 5천 정도 좀 나와 있다고 하면 자 그렇다고 하면 이 7억짜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다 부시고 공사비 추가가 돼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4억 이상 공사비는 4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겠죠. 당연히 뭐 평수가 50평이라고 한다고 하면 쪼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추가가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을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높은 용적률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아오지 않는 상황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 시점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후암동으로 뭐 팔구 후암동 가신다는데
현재 답은 재건축을 기대하기에는 현재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어떤 특별법이나 용적률 높게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다만 그나마 대지 지분이 많은 50평이기 때문에 뭐 쪼개기로 해서 뭐 어느 정도 뭐 20평대 중반 후반대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치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첫 번째 답이고요. 그에 이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그을게요. 자, 이 서후암동은 저는 가치를 매우 높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북부 역세권 개발도 있고, 왼쪽에 이 청파동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뭐 삽을 뜨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철도망 기존 서쪽 청파동이 진행이 된다 하면 과거에 효창동부터 시작해서 원효로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청파동까지, 그다음 위로 이제 서계동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우측의 서후암동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들도 상당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루프들이 있는데, 자, 이 동암동 낙후돼 있죠. 막 60년대 건축물도 많고 70년대 건축물도 많고, 실제 가보면 뭐 신규로 다세대 주택을 지은 집들도 일부는 있지만 상당히 노후된 집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주민 같은 경우는 뭐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 추진한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우리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뭐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자, 속도를 내는 거 좋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긴 한데, 가장 문제는, 자, 우리가 물론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허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과연 높은 아파트를 동암동에 허용을 해줄 수 있을지가 저는 답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제가 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밑에 쪽에 아래쪽에 보면요, 남산 쪽 보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쪽 라인의 아파트들이 보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요, 뭐 우리가 보면 브랜드 아파트들이 상당히 잘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쪽도 아파트 단지 다 5층으로 다 지어져 있어요. 자, 여기 많이 준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7층 정도 이하로 줄 것 같고, 주더라도 특히 이 남산이라는 거, 조망이라는 거는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높은 고층으로 짓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뭐 질문이, 일단은 뭐 사랑마을 매도를 하셔서 후암동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후암동하고 뭐 사랑마을하고 편의시설, 뭐 물론 지금 뭐 어떤 뭐 거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뭐 임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시설 인프라 이쪽으로 후암동 쪽에 뭐 인프라로 가기에는 뭐 서울역에 가깝다고 하기에도 도보로도 25분 이상이고, 차량 주차도 쉽지 않고 골목도 좁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주로 간다 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인프라 다 포기하고 후암동에다가 투자 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 용적률을 많이 받는, 뭐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이 생긴다면 가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현재 시점, 미래적인 거 아니죠. 현재 시점에서는 1개 신도시에서는 현재 재건축으로 추진하기에는 뭐 분당이나 판교나, 분당 쪽, 이제 분당 쪽에 나 좀 신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다 하면 따라갈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 대비했을 때 건축비를 추가한다면 이익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나은 것 같고요. 만약에 사랑마을 매도하신다 하시면 후암동 동쪽 라인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차라리 청파나 원효로나 이쪽에 같이 있는 게 차라리 속도전으로 현재 빠르고 제약 잡히는 게 오히려 없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용산이라는 투자를 보시되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거에 투자하는 게 내 돈을 좀 지키는 전략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천시 상동과 또 후암동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천 상동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의 사업성 측면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잠재력들을 좀 체크를 해드렸고, 후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좀 물음표가 그려진다라는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갈아타기도 함께 조언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DMC 호반 베르디움 더폴의 4단지 96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도 분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꽤 신축 아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또 흔들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DMC 호반 베르디움 더폴의 4단지인 것 같네요. 예. 일단 한번 호객노는 금액을 한번 볼게요. 자, 34평이 매물 평균가는 10억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7억 4,350만 원 지금 찍혀 있고, 자, 상당히 좀 많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7억대이긴 한데 30평대, 그래도 7억대면 뭐 경기도권의 아파트에서도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고 상당히 그래도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저는 이 지역을 좀 풀어나갈게요. 자, 지역을 풀어나가는 게 뭐냐면, 자, 이 향동이라는 지역이 현재 시점에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경기도 고양에서 동쪽 라인에 과거에는 동쪽 라인의 아파트들이 뭐 새 아파트들이 없었는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 지금 현재 고양에서 과거에 뭐 킨텍스 라인이 좀 많이 가격을 주도했다면 지금 이 동쪽 라인에서 지금 상당히 좀 가격을 주도하는 영향이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향동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살짝 고립된 지역이라고 좀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파트 값이 오르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자 하나 네모나게 그릴게요. 이 네모난 게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할게요. 어떤 뭐 A라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자,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뭐 집들이 들어오고 또는 뭐 지식산업센터 요즘에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하죠. 들어오고 지하철망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도시가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확장이 되고 또는 뭐 노후화된 지역들이 재개발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좀 은평하고 같이 좀 묶어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평이 가깝다고 차량으로 가깝습니다. 뭐 교통도 좋고 터널이 있기 때문에 가깝다고 하는데 실제 뭐 이 은평에서 뭐 가장 메인 지역은 당연히 GTX 들어오는 뭐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연신내가 가장 뭐 메인 지역이 되겠죠. 앞으로는 연신내 지역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로로 간다고 하면, 자, 이 지금 고향에서는 메인으로 지금 계속되는 게 삼성, 스타필드 있고 이케아 있는 삼성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가치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옆에 지축도 지금 현재 뭐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삼성 지축이 북쪽, 이 고향 북쪽에 좀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원흥이나 일단 그러니까 이 도래 이쪽 라인들은 과거부터 이제 물론 뭐 삼성 들어올 때 같이 이제 개발됐는데 어쨌든 여기 좋아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이 구파발 있고 연신내 있고 위쪽으로 해서 구파발 과거에는 이제 뭐 상당히 은평에서도 외곽이라고 했지만 이 지축이나 뭐 삼성이 개발됨에 따라서 가치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생겨 있는데, 자, 이 고향 남쪽을 볼게요. 자, 남쪽에서는 어떤 게 지금 계속 끌어갈 수 있냐면, 자, 덕은지구죠, 덕은지구. 자, 이 지금 덕은지구 라인이 그나마 남쪽에서 끌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옆에 이제 상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재울 루타운이 옆에 지금 남가자, 북가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미 완성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암의 업무지구가 있고, 그래서 따라서 덕은지구로 확장해서 지금 현재 개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상암, 그 다음에 가재울, 수생 루타운, 그 다음에 덕운으로 이어지고 있고, 뭐 뒤에 뭐 또 개발한 다음에 뭐 현재는 아니겠지만 화정이나 이쪽도 뭐 나중에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향동은 자, 우리가 뭔가 아파트가 있다고 하고 더 짓고 싶어도 일단은 산을 막 훼손해서 짓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이 또 좀 뭐 그나마 짓는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을 이쪽에다 따로 개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덕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 평지죠, 이어지죠 옆에. 그러면 뭐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가 넘어와가지고 덕원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밑으로서 상암 DMC가 연결하고, 자,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향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통이 뭐 좋아지기는 뭐 경인중앙선을 이렇게 돌려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위에 뭐 6호선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로 GTX 여기다 따로 뭐 지선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긴 뭐냐면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새 아파트고 그냥 살기 좋고 녹지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이동도 편리하고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교통도 이용도 좋다고 생각해서 뭐 살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고립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산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북한산이나 이쪽을.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가치에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거주로 살기 쾌적하지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밑쪽 덕원이나 이쪽 뭐 원흥이 됐든 밑쪽 삼성이 됐든 지축이 됐든 이쪽 라인에 상당히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같이 못 따라가고 위에만 다 잘 나가요. 이쪽 향동은 못 따라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차라리 현재 시점 뭐 지금 당장 뭐 1년, 2년 만에 갑자기 향동지구가 뭐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플레이를 짰을 때는 어느 정도 살면서 다른 좀 개발 가능성 또는 가치에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과감하게 이동을 하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망을 좀 체크해 드렸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었거든요. 이 지역이 아직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교통은 살짝 불편할 수 있지만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살기는 좋지만 투자자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개발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렸고요. 관련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많으시고요. 내 부동산 고민도 조금 해결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먼저 타운하우스의 기본 정보부터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강원도 홍천의 서면 타운하우스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이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면적은 분양 면적 165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실상 면적은 38.01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총 세대수는 7세대로 뭐 엄청난 대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프라이버시가 좀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되겠고요. 자, 특징은 이제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냉장고, 세탁기 등 에어컨, 이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는 예정입니다. 자, 준공 22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번 지역을 한번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춘천 IC에서 이제 지방도 70번 지방도를 따라가면요, 바로 이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홍천강이 눈에 펼쳐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 여기를 거주 목적으로 가신다기보다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주말에 뭐 아이들과 함께 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거나 또는 뭐 노후에 은퇴하시고 좀 안에서 좀 자연적인 곳에서 좀 생활하시기에도 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라고 하지만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도시적인 지역입니다. 자, 바로 위쪽 30분 거리에 춘천이 위치했기 때문에 춘천에 웬만한 인프라 다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해서 30분 거리에 홍천군이 자리 잡고 군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군청 내에서도 다양한 또 인프라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30분 이내에 또 가평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생활 인프라 뭐 어떤 뭐 쇼핑을 하신다거나 뭐 다양하게 뭐 어떤 걸 이용하신다면 춘천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관광지로서 또 가평과 춘천 동시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장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한 이쪽 지역이 상당히 좀 관광 개발이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뭐 펜션도 많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풀빌라부터 해서 독채형부터 해서 다양하게 별장도 좀 짓는 경우도 많은데, 자, 왜 그러면 일단 인근에 홍천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홍천강이 펼쳐져 있으면서 또한 이 팔봉산이 또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들이 또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배산 임수의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캠핑장과 함께 그다음에 뭐 비발디 파크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월드하고 비발디 파크가 있어가지고 뭐 스키장,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수영장에서 워터파크가 바로 가깝게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광 인프라에 따라서 종사자들도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과 다르게 뭐 우리가 보통 뭐 식당이나 그런 것도 없는 지역도 많은데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고속도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서울 이제 강일 IC로 해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용한다면 남춘천 IC 가깝게 되는데, 자, 평일 오전 기준, 잠실 기준으로는 1시간 이내로 바로 현장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남춘천 IC뿐만 아니라 설악 IC나 이쪽 지역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1시간 이내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큰 우수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호재를 보면요. 이제 호재로 넘어가면 일단 너미제 터널이 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2.56km 구간의 가옥 구간인데,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에서 지금 현재 이 홍천군 서면 동막리까지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면, 자, 상당히 꼬불꼬불합니다. 자, 꼬불꼬불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홍천 서면까지 연결돼서 뭐 보통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자, 이 길이 직선거리로 가면 차량으로 매우 빠르게 접근하면 현재 1시간 거리라는 게 40분 중반으로 훅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 강원도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컨하우스나 뭐 우리가 보면 다양한 집들은 토지값이 올라가야지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 개통되고 시간 단축된다면 어떻게 보면 준수도권에 어떤 가깝게 더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홍천 용문간 철도가 2031년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1년도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철도망이 지금 홍천군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철도망 개통된다면 경의중앙선과 연결됐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도 상당히 우수하게 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도 2027년도 개통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천공항까지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개발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 8월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로 한 채가 있고요. 7채 중에 나머지 채는 뭐 원하는 그 건물 특징으로 해서 뭐 상당히 또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은 획일적인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옆에 인근도 지금 뭐 펜션이나 그런 것도 짓는 부분도 있고 앞에 잔디가 펼쳐져 있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썬룸과 그다음에 데크부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분들 뭐 주말에 이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 또 아이들 또 녹지 공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세컨하우스 지어진 집들을 보면요, 보통 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공간 내부 같은 경우에도, 자, 먼저 조감도가 먼저 나왔네요. 자, 7채에서 각각 주차 한 대씩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비어있는 공간에 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친척이나 아니면 뭐 친구분들 같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층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 180이 되는 성인 남자도 서 있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층고가 높게 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에어컨부터해서 상당히 넓은 공간, 층고가 상당히 3m 이상 넓게 나오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다 신경을 많이 써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쌓는 공간에서,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두껍게 폴딩 도어로 되어 있고, 여름에는 아니면 봄, 가을에는 이 폴딩 도어를 6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쫙 열면 햇빛이 쫙 들어오고 홍천강이 밑에 보이는 부분과 함께 앞에 이제 뭐 테라스에다 뭐 커피를 마시는 거나 또는 뭐 저녁에는 여기서 바베큐를 뭐 파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세컨하우스로 뭐 1억대로 투자라는 방법보다는 좀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금액 같은 경우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1억 2,900만 원이고 상당히 대지분과 텃밭도 이제 제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뭐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분들 뭐 다양하게 뭐 글램핑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뭐 이동하시는데 뭐 차량이나 뭐 이용료 벌써 상당히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갖고 가시면 거의 10년 동안은 뭐 편안하게 또 이용할 수 있고, 향후에 또 여기 나중에 오랜 다음 또 향후에 또 건물 지을 수 있는 집을 또 이쁘게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까지 뭐 바라보시는 분들은 또 제일 중요한 건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인프라 좋은지,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인근에 인프라
바로 뭐 차량 3분 거리에 뭐 하나로바토에서 관공서 다 자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것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당이 넓은 별장, 누구나 하나쯤은 꿈꿔왔을 텐데요. 이 별장, 이 타운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라는 점이 아닐까요? 교통이 좋은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조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으로 약 15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변의 인프라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고 즐길 거리까지 가득하다라는 점, 자, 신축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고 나만의 타운하우스를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들은 저희한테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도와드릴게요.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동산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서울에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동대문 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동대문에 답심리동 다세대 주택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5호선 답심리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실사용 면적이 39.01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자, 포인트는 대지 면적 상당히 넓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무려 20.22제곱미터로 상당히 좀 넓은 대지 지분이 이제 부여가 되고 있고요. 총 6층 중에 4층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규모는 1.5룸 건물에 16세대가 되어 있고요. 준공 23년도 1월 준공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4억 9천만 원인데 지금 금액도 이제 어느 정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3억대, 4억대 초반대로 금액이 조율됐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지를 먼저 볼게요. 자, 입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답심리 자체적인 개발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위에 바로 청량리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량리라는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이 지금 현재 뭐 입주를 하고 있고 지금 엘로부터 해가지고 뭐 푸르지오부터 해서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청량리가 지금 메인으로 기관차 같으면 그런 역할로 지금 하고 있고 밑에 전농동이나 답심이나 위쪽에 제기동을 끌어당기는 형국으로 지금 동대문에 부동산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탄한 입지와 함께 그다음에 이 5호선이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5호선 통해서 서울 도심권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뭐 잘 되어 있죠. 뭐 서울에 그래도 동대문이라는 지역 자체가 인프라 잘 되어 있는데 청량리 일대만 가도 청량리의 백화점, 마트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동대문 구청 인근에도 뭐 대형마트 자리 잡고 있고요. 병원도 자리 잡고 있죠. 병원도 굵직한 병원과 함께 공원, 녹지 공간도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녹지 공간도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의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도 다양합니다. 뭐 서울시립대부터 가깝게 자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양대가 뭐 가깝게 있죠. 한양대 바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가 서울시립대가 가깝게 자리 있고, 좀 더 멀리 이제 뭐 경희대부터 해서 외대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임대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임차인들 중에서 실제 시장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들어와 있는데요. 전동시장, 답심리 시장 가깝게 위치하신 분도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임차 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군과 기업 일자리와 그다음에 시장 임차 수요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재로 넘어가면 호재는 굵직한 호재, 청량리 자체만으로도 이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청량리 이미 개발 호재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GTX B노선, C노선이 이미 들어오는 거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량리의 GTX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청량리 사통팔달 중심 지역이죠. 뭐 1호선부터 시작해서 경의중앙선, 경춘선부터 해가지고 뭐 5호선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지금 교통망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큰 핵심 지역, 어떻게 보면 동부권의 가장 중심 지역, 허브 역할이죠. 교통의 허브 역할, 청량리에 바로 가깝게 답심리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GTX B노선, C노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면목선 경전철이 이제 28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권이 상당히 좀 교통이 좀 많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교통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이 경전철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강북 횡단선, 자 강북의 9호선이라 불리는 이 강북 횡단선 목동에서 연결돼서 자 DMC 상암을 지나서 이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이 강북 횡단선이 자 착공을 또 이제 공사 이제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청량리 같은 경우가 이제 핵심 또 아까 말씀드린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강북의 9호선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교통망이 계속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청량리 일대 용두하고 청량리 일대 재정비 촉진 지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량리 과거에 가보신 분들 지금 현재 가보시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청량리 가보면 정말 허름하고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이런 건축물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고층 고밀 개발이 되어 있는 그 건물도 같이 눈여겨볼 수 있고요. 자, 영등포, 용산, 청량리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 용산 같은 경우는 뭐 굵직한 업무지구가 용산역 중심만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야, 영등포는 일부 지역은 뭐 쇼핑몰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자, 청량리가 영등포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높은 건물들 더 많이 자리 잡고 있고, 현재 바뀌는 모습들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등포도 앞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만큼 청량리 속도가 상당히 빠른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투자라는 거는 제가 지금 뭐 청량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처음 아예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청량리 현재 발목에서 무릎 정도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됐기 때문에 무릎 정도에서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 잡으셔서 어깨 정도 개발이 되었을 때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인 투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시점 청량리 뭐 이쪽은 뭐 제가 뭐 답신의 추천을 떠나서 꼭 이쪽 동부권의 투자 포인트 잡으실 분들은 꼭 이 청량리 현장을 직접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 지구가 현재 전농부터 해서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남쪽입니다. 남쪽에 지금 장안평 일대 일자리 거점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일자리 거점이 2개 선정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안평 일자리 거점이 선정이 돼서 이 만여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과거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장안평 같은 경우는 답신리 바로 아래쪽이죠. 답신리 밑에 이제 장안평인데 이 일대 중고차 매매단지 과거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가 이제는 뭐 우리가 4차 산업을 도입을 해서 일대 혁신 산업으로 해서 과거에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낙후된 부분들을 뭐 혁신 뭐 자동차 관련돼서 뭐 첨단 부품이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과 함께 이 왼쪽에 뭐 대학가 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도 지금 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품상가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 아래쪽에 보면 뭐 지금 현재 뭐 매매센터도 현대화 사업을 또 진행하는 거와 함께 그다음에 뭐 투니 거점 기반을 조성을 하기도 하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장안평 일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 하면 지역이 깨끗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일대 상당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도시재생 산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청량리 다시 넘어가면 청량리 뭐 이미 뭐 완공이 됐죠. 그래서 지금 랜드마크 복합단지 지금 현재 뭐 L6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동부 옛날 과거 청가시장 일대 개발을 해서 현재 지금 상당히 많이 높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미 건물 다 지어져 있습니다. 내부 볼 수 있고요. 현재 지금 관련돼서 내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안에 실내도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도 상당히 좀 넓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넓은 부분들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공간 활용도도 상당히 높고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그런 분들도 거주하기도 좋은 투룸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을 1.5룸 해드리겠지만 자, 투룸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넓은 구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금액은 이제 4억 9천만 원인데 금액은 이제 4억 초반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4억대 부분으로 금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평형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자, 임대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적으로 한 3억 후반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투자 금액은 8천에서 9천 정도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신 거는 현장을 직접 보시고 저도 뭐 지금 방송 중이다 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어떤 뭐
구역이 뭐 지정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까지 다 오픈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직접 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1대1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현재 뭐 인근에 뭐 지금 현재 뭐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 진행되는 상황들도 같이 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또 전화 주시면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동대문구 가보시면 없는 게 없거든요. 지하철 노선도 3개나 되고 뭐 병원이라든지 마트 그리고 학교까지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요도 풍부한 지역인데 다만 노후화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신축으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2가지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정소울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월입니다. 자, 3월에는 전국에서 19,219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 평균 입주 물량과 비교를 하면 26%가량 줄어든 수치인데요.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에 수도권에서는 1,079가구가, 또 지방에서는 9,14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수도권의 경우는 전월보다 약 51% 감소했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239가구분으로 전월 대비해서 감소폭이 96%에 달했습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1, 2월에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이 됐고 3, 4월에는 잠시 입주가 소강 상태를 보인 다음에 5월부터는 다시 한번 입주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 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활짝 열어 두겠고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이후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